네, 강프로입니다. 자, 오늘 포스코 DX 6% 반등이 나왔습니다. 일단 보유하신 분들 축하드리고요. 그리고 걱정하셨던 분들이 많을 것 같은데 제가 계속해서 말씀드렸습니다. 22평 지지 나온다고. 근데 우리가 여기서 그쵸 떨어질 때는 팔아야 돼요. 근데 다시 매수할 때는 뭐예요? 확인했잖아요. 확인하는 구간에서 우리가 가격 추적 들어가자. 그쵸? 내일부터는 매수 구간으로 다시 들어왔다. 자, 제가 계속해서 말씀드리죠. 주식시장은 가격이 먼저 반영합니다. 자, 그러면 포스코 DX의 재료가 뭐가 있죠? 자, 일단 스마트 팩토리. 그쵸? 스마트 팩토리를 지금 뭐가 지어요? 양극재 공장들, 그리고 자동차 공장들, 이것뿐만이 아니죠. 공장이라고 하면 거의 다 이 스마트 팩토리로 변경하는 그런 작업이 앞으로 순차적으로 진행이 될 겁니다. 그래서 자 보세요. 포스코 DX는 포스코 퓨처엠의 양극재 공장을 100%다 맡고 있죠. 자, 그럼 포스코 퓨처엠, 그렇죠? 포스코 퓨처엠은 증설을 계속해서 해야 됩니다. 맞죠? 왜? 양극재는 계속해서 쇼티지가 발생할 수밖에 없으니까. 그래서 에코프로 BM에서 증설하는 계획을 보면 4년 동안, 이제 3년입니다. 한 3년 정도 기간 남았는데 27년이에요. 27년까지 71만 톤으로 증설을 합니다. 그럼 지금 17만 톤 정도의 생산 능력을 확보하고 있기 때문에 4배 정도의 증설이 예정되어 있어요. 그렇다는 건 4배 증설하는데 필요한 공장이 필요하죠. 근데 지금 포스코 DX가 가지고 있었던 호재, 즉 퓨처엠이 올라가면서 포스코 DX도 왜 같이 따라 올라갔어요? 증설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포스코 퓨처엠이 다 올라가고 빠졌어요. 그렇죠? 8월달 빠지고 9월달 빠지고 10월달 빠지고 그리고 나서 반등이 나오고 있지만 아직까지 고가 회복을 못했습니다. 그렇죠? 여기까지 몇 프로 올라요? 한 100% 올라야 돼요. 자, 근데 그때 당시에 포스코 DX는 안 빠졌습니다. 안 빠졌어요. 그렇죠? 자, 보세요. 포스코 퓨처엠은 계속해서 하락을 해갔는데 포스코 DX는 안 빠졌단 말이죠. 자, 그럼 우리가 이걸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느냐? 다른 재료가 있는 겁니다. 그 재료가 뭐였어요? 로봇 관련된 내용들, 그쵸? AI, 그쵸? 스마트 팩토리, 그쵸? 왜 그러냐면 포스코 퓨처엠은 공장 증설하고 그리고 양극재 생산이나 그리고 앞으로 늘어날 이익분에 대한 그 내용을, 그쵸? 시장의 평가치가 어느 정도까지 본 거예요? 여기 그냥 23년도부터 보겠습니다. 22년도부터 바닥 찍고 반등을 했는데 이거 빼버리고, 왜? 신고가를 만드는 첫 번째 구간이니까 이거 빼고 23년 2월부터 에코프로와 함께 쭉 올라가서 몇 프로 이 상승을 했죠? 18만 원부터 70만 원까지 이 굴뚝주가 이렇게 상승을 한 거예요. 그리고 나서 주가가 빠졌죠. 그러면 앞으로 좋아질 부분을 먼저 반영했다. 어디까지? 70만 원까지. 여기는 뭐 시장이 인정해주는 가격대. 자, 그러면 반대로, 그쵸? 그만큼 실적에 대한 부분이 먼저 반영된 것이니까 62평까지는 일반적으로 조정을 받아야 되는 그 구간이 되고요. 그리고 나서 추가적으로 하락했었던, 즉 20만 원 초반까지 하락했었던 요 내용은 뭐예요? 공매도들의 장난질이다. 자, 그러면 적정하게 이 받는 주가가 62평을 기준해서 움직입니다. 왜 그러냐면 60일이 뭐예요? 3개월이잖아요. 한 달에 20일 잡고 3개월은 뭐예요? 실적이 나오는 기간입니다. 그렇죠? 실적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지금은 그렇죠? 바닥을 잡고 있다. 그렇죠? 근데 포스코 DX는 이 구간에 어떻게 됐어요? 안 빠졌습니다. 안 빠졌잖아요. 그냥 딱 봐도 나오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이걸 가지고 제가 뭐라 그래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다른 모멘텀에 대한 적용을 받고 있다. 우리는 그걸 먼저 예상할 필요가 없다. 그래서 우리는 무조건 매수할 때, 그쵸? 돌파 공략, 그쵸? 돌파 공략. 이걸 가는 겁니다. 근데 제가 이 구간 12월 달부터 계속해서 매수를 외쳐왔습니다. 왜 그랬냐면, 자, 보세요. 기본적으로 포스코 DX가 오르기 위해서 뭐가 돼야 돼요? 로봇 관련된 모멘텀이 받아야 된다. 로봇은 뭐예요? 협동 로봇이다. 협동 로봇 어디 들어가요? 스마트 팩토리에 들어간다. 스마트 팩토리는 뭐예요? 기업 측의 수요가 계속해서 발생한다. 그 증거로, 그쵸? 지금 뭐 현대차 쪽에서 뭐 두산 로보틱스하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리고 포스코 DX는 당연히, 그쵸? 당연히 그 포스코 그룹에 대한 전체적인 이 공장 증설이나 이런 부분을 맡고 있는데, 여기서 한 번 더 생각해 보자고요. 이쪽에는 LG 쪽으로, 그쵸? 딜이 지금 들어오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하나 더 생각해 보요. 레인보우 로보틱스, 그쵸? 뭐가 있어요? 협동 로봇이다. 그쵸? 자, 그러면 레인보우 로보틱스 지금 어디서 먹으려 그래요? 삼성에서 먹으려 그러죠. 이거 왜 그럴까요? 인건비도 앞으로 올라가는데, 그쵸? 초기 투자 비용이 많이 들어도 AI 관련된 또는 로봇 관련된 이걸 합쳐서 이 그 스마트 팩토리를 구축해 놨을 때 기업 측에서 감당해야 되는 리스크가 대폭 준다. 그렇죠? 그리고 비용적인 측면에서도 굉장히 좋아질 수밖에 없다. 그게 뭐예요? 스마트 팩토리예요. 그래서 삼성에서 레인보우 로보틱스를 지금 먹으려고, 그렇죠? 계속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레인보우 로보틱스는 삼성에 국한되지만 포스코 DX 같은 경우에 어때요? 다방면화. 그렇죠? 굉장히 범용적으로 활용이 가능하다. 그리고 그건 두산 로보틱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냥 내용을 딱 보여드릴게요. 자, 보시면 보세요.
레인보우 로보틱스 어때요? 올라가고는 있지만 그쵸? 상대적으로 약하죠. 빠졌다가 횡보하는 구간이 있었지만 신고가를 아직 만들지 못했죠. 자, 신고가를 만들려면 한 30% 40%더 올라가야 됩니다. 근데 포스코 DX는 신고가를 먼저 만들었죠. 그리고 뭐가 있어요? 또 3인방 있죠. 두산 로보틱스 보세요. 두산 로보틱스 지금 빠지고는 있어요. 근데 여기서 대장이 어디예요? 포스코 DX라는 겁니다. 그렇죠? 이런 상황을 만들기 위해선 다시 말씀드리지만 범용적인 걸 공략을 하자. 그 중에서 기본적인 캐시카우가 확보되어 있는 포스코 DX가 대장이고 기본적으로 인건비에 대한 증가 그리고 생산성에 대한 증가는 기업들이 정말 탐내는 이슈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포스코 DX가 포스코 퓨처엠보다 계속해서 강한 움직임을 보였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내용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릴 겁니다. 여기 보시면요. 이게 뭐냐면 자 반도체 반등 삼성전자 하이닉스 시총 1년 새 200조 껑충 이거는 금액에 따라서입니다. 그쵸? 근데 증가율 1위는 포스코 DX다. 23년도에요. 1041% SK그룹 2위 그쵸? LG그룹 바짝 추격하고 있다. 어쨌든 증가율 1위는 포스코 DX다. 그렇다는 건 무슨 이야기예요? 시총 증가율이잖아요. 연말 기준에서. 그렇죠? 연초 연말입니다. 23년도에. 이 이야기는 아직까지 고가를 형성해서 떨어지지 않고 가장 가격을 잘 지킨 겁니다. 안 떨어지면 뭐가 돼요? 뒤에서 실적 따라붙고 밀어 올립니다. 주가는 먼저 반영하니까. 그래서 요 기사 그리고 가격대에 대해서 제가 상세하게 이야기를 드릴 건데 그 말씀드리기 전에 자 제가 연초가 됐기 때문에 이벤트에 대해서 안내 말씀드리고 가겠습니다. 자 여기는 강프로의 무료 소통방입니다. 긴 말 드리지 않을게요. 지금 500분 정도 있고 1000분까지 제가 입장 인원을 늘립니다. 그런데 특징점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무료로 진행한다. 두 번째 신고가 종목만 매매한다. 포스코 DX 신고가죠. 그렇죠? 그래서 제가 계속해서 이야기를 드리고 있는 겁니다. 자 근데 여기서 한 가지 더 이야기 드릴게요. 제가 왜 이 짓을 하고 있느냐? 채널 성장의 목적입니다. 그렇죠? 저는 제가 하고 있는 이 채널이 굉장히 성장을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진행을 하는 거니까 그 부분은 한번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어쨌든 종목 말씀을 드리기 전에 자, 신고가에 대해서 제가 계속해서 공략을 하고 있고 신고가 종목이 포스코 DX뿐만 아니라 다른 종목들이 계속 생겨나죠. 그래서 그 종목들이 어떤 식으로 진행되고 있는지 제가 그 내용에 대해서 한번 확인을 시켜드리겠습니다. 자 보시면 1월 11일 에이펙트 그렇죠. 오늘 장중에 10% 이상의 수익 구간 여기 나오는 종목은 제가 다 스윙으로 진행하고 하락하면 매도합니다. 근데 하락해서 매도한다 그래서 손절이 뭐 맨날 이런 거 안 해요. 스윙급에 진행했을 때 어느 정도 수익이 나오는지를 확인시켜 드리겠습니다. 오늘 에이펙트 10% 이상 장중 수익, 폴라리스 오피스 10% 이상 장중 수익, 그쵸? 그리고 나서 쭉 올려서 보면, 자, 에코프로 머티 있죠? 그쵸? 에코프로 머티. 정확하게 언제 들어갔나요? 8시 51분. 그쵸? 장 시작 전에 진행이 됐습니다. 자, 내용 한번 보여드릴게요. 에코프로 머티. 자, 여기 보시면, 보세요. 요 날이죠. 1월 10일. 어저께죠. 장 시작 전에 시장가로 시가로 그냥 때려 박아라. 그렇죠? 그랬을 때 어느 정도 수익입니까? 하루에 8% 이상의 수익 구간으로 들어간다. 오늘 빠진 것 같죠? 근데 제가 언제부터 공략을 했느냐? 1월 8일. 그렇죠? 정확하게 언제 공략했는지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내용을 보시면 자, 보세요. 1월 8일. 그렇죠? 이스트 소프트 이날 상한가 같습니다. 그리고 에코프로 머티리얼즈. 자, 보세요. 시가 8시 57분 시장가 매수. 그렇죠? 정확하게 진행된 내용이 있고 여기 보시면 1월 8일 19만 6천 원. 왜? 신고가를 갔잖아요. 신고가 가고 그리고 나서 매물 소화 과정을 거쳐야 되는데 이날 지난 금요일인데 급락을 해버렸어요. 고가에서 20% 정도를. 그렇다 보니까 당연히 급격하게 빠지는 데 이유가 있겠죠. 그래서 제가 그냥 시가에 그냥 확 때려잡은 겁니다. 그리고 근거가 있다. 그게 신고가다. 그렇죠? 그 부분에 대해서 내가 뭔가 이 재료 때문입니다. 차트 패턴이 이렇게는 이거 아닙니다. 무조건 가격대에 대해서 집중했을 때 이런 매매를 할 수 있는 거고 이런 매매를 했을 때 어느 정도 수익이 터집니까? 19만 6천 원부터 시작해서 하나, 둘, 셋, 넷. 그쵸? 4거래일 동안 20% 정도의 수익 구간으로 들어간다. 그쵸? 이게 스윙 매매의 핵심입니다. 근데 스윙도 아무 종목이나 매매하는 게 아니라 무조건 신고가 구간에서 매매한다. 자, 그러면 다른 종목들 어떻게 진행됐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보세요. 에코프로 BM 29만 원 매수. 그쵸? 1월 5일 장중 매매. 제가 특이하게 장중 매매를 했는데 왜 그랬는지 보여드릴게요. 에코프로 BM. 보세요. 에코프로 BM 요 날입니다. 요 날. 그쵸? 1월 5일 장중 매매. 시가 28만 2천 원. 그러면 저는 바닥 확인하고 29만 원에 매수를 했다는 거죠. 그리고 나서 39만 원. 30만 9천 원. 12시 13분입니다. 12시 13분. 그쵸? 한 2시간 반 정도 지나니까 한 7에서 8% 정도까지 상승을 한 겁니다. 제가 왜 장중 매매를 하느냐?
에코프로 BM은 그쵸 떨어지지 않을 수 있지만 신고가 종목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에코프로 BM과 에코프로 머티리얼즈를 적절한 구간에 계속 돌려서 먹고 있는 거예요. 그쵸? 이러기 위해서는 신고가 매매 그리고 주식시장의 핵심 사항인 선반영 구조에 대해서 이해하자. 뭐 다른 종목들도 많습니다. 뭐 내용 같은 거 많아요. 뭐 시노펙스 같은 경우에도 그렇고 뭐 여러 가지 종목들을 계속해서 공략을 했는데 여기 1월 2일 날 보세요. 10시 개장이기 때문에 그쵸 YIK 9시 47분도 장 시작 전입니다. 시장가 매수. 자, 장 시작 전에 나가는 종목 뭐라 그랬죠? 신고가 종목이라 그랬죠? 그랬을 때 어떻게 진행됐는지 볼게요. YIK. 자, 보세요. 1월 2일 날 하루에 그쵸 7% 출발 9% 마감. 그쵸 그러면 한 2% 정도 수익 구간에서 마감이 됐는데 매수한 가격이 얼마입니까? 시가 5,370원. 그쵸 하나 둘 셋 넷 다 6일 만에 일주일하고 하루 더 지낸 거죠. 8,000원까지 상승한다. 그쵸 하락할 때 판다. 어디에요? 이날 7% 빠지면 그냥 파는 거예요. 그랬을 때 수익이 얼마? 보세요. 25%. 그쵸 25% 정도 수익 구간에 들어가는 겁니다. 이런 매매를 하기 위해선 무조건 정말 무조건 신고가 매매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신고가 매매에 대해서 잘 모르겠다. 그리고 나 자꾸 막 물려요 하시는 분들은 이번 기회에 와서 배우세요. 저 긴 말 드리지 않겠습니다. 채널 성장이 목적입니다. 그래서 구독과 좋아요 돈 안 받아요. 구독과 좋아요 꼭 좀 부탁드리고요. 상단에 있는 전화번호로 참여라고 문자를 보내주시면 제가 소통방 입장 링크를 순차적으로 공유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내용 하나 더 공유를 하겠습니다. 자, 이건 신년 이벤트인데 두 번째죠. 소통방에 대한 인원 늘리겠다. 이거 말고 두 번째입니다. 자, 제가 신고가에 대해서 강조를 드렸기 때문에 신년 선물로 제가 신고가 검색기 그리고 여기서 나오는 종목들 요 내용을 어떤 식으로 그쵸 어떤 식으로 왜 이렇게 제가 매매를 하는지 그 내용에 대해서 제가 여기 수익 모델에 대한 자료로 제가 상세하게 내용 준비를 해놨는데 요 내용도 그쵸 채널 성장의 목적이기 때문에 꼭 구독과 좋아요 꼭 좀 부탁드리고요. 상단에 있는 전화번호로 참여라고 문자를 보내주시면 제가 소통방 입장 링크와 함께 신고가 검색기 그리고 수익 모델 그쵸 요 내용까지 함께 공유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시 이 포스코 DX로 돌아와서 보겠습니다. 자, 포스코 DX 보면 오늘 반등 나왔다. 이제 반등 확인했죠? 그쵸 오늘 저도 장 중에 공략을 안 했습니다. 근데 내일 매수 구간을 잡을 거고요. 내일 매수 구간을 잡는 기준치 어느 정도에 잡을 건지 그쵸 그 내용을 제가 여기 포스코 DX의 가격 그리고 단기 보유 전략을 준비를 해왔는데 왜 그런지 왜 신고가 종목을 해야 되는지 제가 다시 말씀드릴게요. 여기 보세요. 반도체 반등 그쵸 쭉 보시면 이 내용이 나와요. 시가총액 증가액 그쵸 증가액 금액으로 따지면 삼성전자가 1등 포스코 DX 9위입니다. 9위. 왜? 삼성전자 시가총액이 더 크잖아요. 그쵸 그런데 쭉 내려서 보잖아요. 자, 시총 증가율 1위 포스코 DX. 자, 그렇다는 건 빠지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렇죠? 빠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계속 말씀드리죠. 신고가를 공략해야 되고 안 빠진 종목을 사야 된다. 그렇죠? 안 빠진 종목이라는 게 주가가 1%도 빠지지 않는 이런 거 아니에요. 조정 없는 주식 없어요. 그래 조정 구간에 내가 매수할 수 있는 스킬을 가져야 된다. 근데 무조건 2주 안에 모두 끝내야 된다. 2주 안에 끝나고 나서 내가 3개월까지 이어지는 장기 투자를 하는 거예요. 장기 투자 막 2년, 3년 이렇게 하는 거 아닙니다. 3개월은 다 끝나야 돼요. 그래서 그 내용을 얼마나 가격을 디테일하게 잡아야 2주 안에 끝나고 3개월까지 끌고 갈 수 있을까? 그렇죠? 그 내용에 대해서 제가 20페이지에 걸쳐서 아주 상세하게 내용 준비를 해왔는데 이 내용은 제가 영상에서 이야기를 드리면 너무 길어져요. 그래서 제가 이런 식으로 내용 준비를 해온 거니까 이것도 구독과 좋아요 그렇죠 구독과 좋아요 꼭 좀 부탁드리고요. 상단에 있는 전화번호로 DX 자 DX라고 문자 보내주시거나 아니면 숫자 3이라고 그냥 그 문자 보내주시면 제가 여기 그 보내주신 이 번호로 제가 포스코 DX의 가격 그리고 단기 보유 전략을 함께 공유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항상 긴 영상 봐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제가 신고가에 대해서 계속해서 강조를 드리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진짜 이해를 시켜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제가 12월 달에 진행하고 있는 신고가 주도주 그렇죠? 어떤 관점에서 진행을 했고 어떤 식으로 제가 매매를 해왔고 재료라 그러죠. 뭐 이런 이슈나 뭐 뉴스거리들에 대해서 이해를 하는 방법까지 그렇죠. 그 내용에 대해서 제가 상세하게 내용 준비를 해놨으니까 영상 끝까지 시청하시고요.
모든 분들이 성공 투자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올 한 해를 뒤돌아보니까 구간별로 큰 수익이 나왔었던 종목들이 꽤 많이 보입니다. 1월 달에는 AI 관련주들이 있었고요. 그리고 2월 달부터는 2차 전지가 계속해서 강세를 보였죠. 자, 그리고 나서 3월 달이 되니까 AI 반도체 관련주들이 신고가를 만들면서 5월 달부터 시세를 큰 폭으로 냈죠. 저가부터 따진다면 한미반도체와 같은 종목들도 올 한 해 6배 정도의 시세가 나왔습니다. 혹시라도 올해 수익을 보지 못하신 분들이 있다면요. 어떻게 시세가 움직이는지 반드시 익혀 놓으셔야 되고요. 만약에 그런 부분이 아직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면 어중간한 종목들 사고팔고 하지 마시고요. 딱 한 종목에 비중을 제대로 넣어서 확실하게 수익을 보는 방법이 필요합니다. 자, 그래서 제가 23년 12월 달 강프로의 대시세 종목을 준비를 해왔고요. 이 종목은 대기업을 상대로 안정적인 매출 구조를 갖추고 있는 데다가 이 규모가 40%를 넘나들고요. 호황기 때는 50%를 넘나드는 역대급인 이익 구조를 갖추고 있어서 대체 불가능한 기업이라고 보셔야 됩니다. 자, 지금 현재 주요 거래처는요. 삼성전자, 인텔, 하이닉스, TSMC, 엔비디아까지 모든 반도체 업체를 고객사로 확보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 재무제표 상황을 보면요. 이익률 자체가 넘사벽인 걸 알 수 있습니다. 넘을 수 없다는 거겠죠. 첫 번째 급등 포인트를 보면요. 앞서서 보여드렸었던 실적은요. 23년도 개화 시기에 접어들었었던 AI 반도체의 실적이 포함되지 않은 실적입니다. 자, 그런데 올 한 해 개화 시기에 접어들었었던 새로운 반도체의 실적치가 더해지면요. 질적인 성장보다 양적인 증가가 함께 이루어지게 되고요. 그런 부분을 한미반도체가 이미 시세로 보여줬죠. 저가부터 6배 강세를 보인 상황이 있습니다. 강프로의 무료 소통방이죠. 어떻게 매매를 했느냐. 5월 25일 날 그쵸? ISC를 49,800원에 매수를 했고요. 자, 그리고 나서 2달도 되지 않아서 한 100% 정도의 수익을 만들어냈습니다. 자, 근데 6월 2일 날 내용 한번 확인해 보시면 자, 한미반도체 26,000원까지 올려서 잡겠다는 내용이 있죠. ISC와 함께 새로운 반도체 관련 종목입니다. 이때 당시 가격이 25,650원이었는데 그냥 올려서 잡으라는 거겠죠. 지금 현재 한미반도체 가격이 62,000원인 걸 본다면요. 항상 주가는요. 신고가 이후에 공략하는 것이 좋고 그랬을 때 단기간에 100% 수익이 가능한 구조를 만들 수 있습니다. ISC도 그렇고 한미반도체도 마찬가지예요. 당연히 에코프로도 마찬가지입니다. 두 번째 급등 포인트를 보면요. 자, 개인용 PC를 비롯해서 서버, 클라우드, 그리고 우리가 사용하는 스마트폰까지 기본적인 PC 구조와 동일하고요. 새로운 반도체의 구조도 동일한 구조를 갖추고 있습니다. 자, 근데 한미 반도체의 상승 이유도요. 이러한 구조가 동일하게 진행되기 때문이고 이 구조는 절대로 바뀔 수가 없습니다. 11월 달에 새로운 뉴스가 나왔습니다. 자, 온 디바이스까지 더해지면 비메모리의 사용처는 계속해서 증가할 것은 너무 당연한 이야기고요. 그런 부분을 감안했을 때 이 기업은요. 질적인 부분에 대한 성장이 아니라 양적인 증가까지 이룰 수 있는 상황이 된 겁니다. 한미반도체의 시세를 보면 아직은 굉장히 저렴한 상태를 유지하고 있고요. 세 번째 상황을 보면요. 엔비디아의 실적인데요. 그건 올해 초 대비해서 4배 정도의 상승폭이 나왔고요. 그 주가도 그 정도가 당연히 올랐죠. 주식 투자를 할 때는 예상하는 게 아니라 확정치를 보고 매매를 해서 수익을 낼 수 있어야 됩니다. 앞서서 제가 보여드렸었던 내용인 자, ISC도 그렇고요. 한미반도체도 그렇고 확정된 내용이 있었죠. AI에 대한 개화 시기에 맞춰서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가 강세를 보이는 구간이 있었고요. 엔비디아가 강세를 보였습니다. 자, 삼성전자도 그렇고 하이닉스도 그렇고 엔비디아도 마찬가지고요. 생각해 보시면 세력들이 어찌할 수 없는 정도의 사이즈를 가지고 있는 그런 종목들이죠. 그렇기 때문에 제가 계속해서 이야기를 드리는 겁니다. 확인하는 데는 확정치가 필요하다고요. 엔비디아 실적만큼 확실한 재료가 있을까요? 엔비디아의 실적의 증가세는요. 앞으로 다가올 AI 반도체의 수요 증가가 있을 수밖에 없다는 거고 그리고 그에 맞춰서 단가는 폭증하고 있는 상황인 게 엔비디아의 실적을 보면 알 수 있고요. 그리고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로 연결이 되고요. 그래서 한미반도체가 올라온 그런 상황입니다. 한미반도체만큼 추가적으로 상승할 수 있는 종목이 있다는 게 하이닉스를 포함해서 삼성전자의 시세 그리고 엔비디아의 실적을 보면 알 수 있고요. 그래서 준비한 4분기 대시세 종목 내년 초까지 강세를 보일 수 있는 종목을 준비를 해왔습니다.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기본적으로 신고가 구간에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하락에 대한 저항성은 충분히 갖춰져 있는 종목이고 이미 시세가 시작이 됐습니다. 자, 무엇보다 중요한 건 얼마에 사는 걸 텐데 제가 그런 부분까지 상세하게 준비를 해놨으니까 영상 상단에 있는 전화번호로 대시세
대시세라고 문자를 보내주시는 분들에 한해서만 무료로 공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매매하는 과정에서 수익이 잘 안 난다 하시는 분들은 이 종목 딱 받아가서 큰 수익 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런데요. 나는 주식을 배우고 싶다. 이런 대시세 종목을 직접 찾고 싶다 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신고가 종목을 찾고 추적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럼 이 추적을 어떤 종목을 위주로 해야 되냐, 어떤 신고가를 찾아야 되냐 궁금하실 수 있는데, 제가 신고가 종목만 검색해서 추적할 수 있게 검색기를 만들어 놨습니다. 자, 시장이 4월부터 꺾였기 때문에 5월 달에 어떤 종목이 나왔는지를 실제 검색을 해보겠습니다. 자, 여기 5월 1일 검색한 결과고 보유기간은 2주, 그리고 상승 종목 비율은 100%, 시장 대비 수익률은 코스피 14%, 코스닥 16.87%가 나왔습니다. 검색기에 포착돼서 추적해야 되는 종목은 유니온 머터리얼이고 기간 내 최고 수익률은 57%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보유기간으로 잡았었던 2주 동안의 수익률은 13%가 나왔습니다. 상세한 내용이 나오죠. 여기서 중요하게 보셔야 될 건 상승 종목 비율도 아니고 몇 종목이 나왔는지도 아닙니다. 우리는 신고가 종목을 매매를 해야 된다는 것이고요. 그리고 신고가 이후에 발생하는 시세 이파를 반드시 공략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건 시장 대비 수익률이 더 높아야 된다는 거죠. 자, 시장 대비 수익률이 만약에 떨어진다면, 또는 시장 대비 수익률만큼만 강세를 보인다면 무슨 일이 발생하느냐? 시장이 하락할 때는요, 상승 종목을 찾지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신고가 종목을 매매를 해야 된다는 거고, 그 결과로 5월 1일 날 수익이 유니온 머터리얼 기간 내 최고 수익률이 57%가 나온 거죠. 그 다음 5월 8일 날입니다. 5월 8일 보이시죠? 보유기간 2주 찍혀 있고 상승 종목 비율은 71%인데 이건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더 중요한 건 코스피 대비해서 9%, 그리고 코스닥 대비해서는 10%입니다. 이렇게 높게 잡힌 건요, 코스닥이 하락했다는 거고, 코스닥이 하락했을 때는 에코프로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강세를 보인 종목들을 보면요, 아진산업 시세 1파를 형성한 이후에 2파 시세가 크게 발생을 했고요. 그 다음 루닛은 시세 1파를 형성한 이후에 2파 시세가 크게 발생했고 강세를 보이는 종목입니다. 그리고 대원강업도 당연히 보이시죠? 여기 시세 1파 형성하고 2파 시세가 그대로 나옵니다. 의미하는 바는 단 하나입니다. 신고가를 만들어내는 건 돈이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주식 투자를 하면서 믿어야 될 건 돈 말고는 없습니다. 반드시 기억하셔야 돼요. 그리고 5월 15일 날에는 시장 대비 수익률과 거의 비슷합니다. 무슨 일이 벌어졌을까요? 에코프로가 반등이 나온 겁니다. 근데 에코프로 같은 경우엔 신고가 종목이긴 하지만 너무 크게 올랐죠. 너무 많이 오른 종목이 지속적으로 포착이 된다면 헷갈릴 수밖에 없어요. 그런 부분을 다 제외했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럼에도 제너셈, JVM, 한국조선해양, 그리고 휴메딕스, 최근에 바이오나 미용 의료기기 쪽이 굉장히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클래시스도 보이는데, 클래시스도 지금까지도 강세를 보이는 종목이고, 인성정보는 최근에 초강세를 보이고 있죠. 그 다음은 5월 22일입니다. 자,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시장 대비 수익률이 3%대로 높아요. 그리고 실리콘2 화장품이죠. 한국전자금융은 제가 이번 주에 매수한 종목입니다. 그리고 두올도 강세를 보였죠. 23%. 그리고 인성정보 전주에 포착이 돼서 지속적으로 추적했다면 인성정보를 매수를 해야겠죠. 당연히. 그리고 에코바이오 17%. 그리고 잉글우드랩, 이 부분은 제가 다른 영상에서 지속적으로 강조를 한 종목입니다. 여기서는 모멘텀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최근에 강세를 보이는 화장품 종목은 조건이 단 하나입니다. 미국향 매출이 발생하는지에 대한 여부예요. 잉글우드랩과 코스메카 코리아 같은 종목이죠. 잉글우드랩은 코스메카 코리아의 자회사입니다. 이런 부분이 파악이 되어 있어야 시장에서 고가에 물릴 일이 없는 겁니다. 자, 그리고 다음 29일 상승 종목 비율이 88%인데 기간이 아직 안 돼서 기간 초과가 떴습니다. 하지만 기간이 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하나 마이크론 보이죠.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코스메카 코리아 여기 보이죠. 벤티움 치과 쪽 최근에 강세를 보이고 있죠. 조선주 방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당연히 강세를 보이고 있고, 그 밑에 삼성중공업이 보이고, 선진 뷰티 사이언스, 의료기기, 미용 쪽이죠. 이런 부분을 모두 다 검색을 할 수 있는 겁니다. 자, 여기서 검색기 이외에 어떤 식으로 장중에 활용해야 되는지는 제가 6강에 걸친 강의 영상을 만들어 놨고요. 자, 지금은 비공개 처리를 해놨지만 구독자 인증만으로 영상을 확인할 수 있게 링크를 보내드립니다. 구독자 인증은 당연히 무료고요. 구독자 인증 방법은 영상 상단에 전화번호로 문자 3이라고만 보내면 제가 구독자 인증을 해드리고요. 구독자 인증이 되면 말씀드렸던 영상을 볼 수 있는 링크와 검색기에 대한 로직을 함께 보내드립니다. 자, 그런데 정말 중요한 건 시장에서 강세를 보일 수 있는 종목 모두는요, 신고가 달성 이후라는 겁니다.
신고가에 대한 이해가 없다면 단타나 장타 모두 쓸데없이 보유기간을 보낼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무료 배포할 때 모두 받아가셔서 큰 수익을 내셨으면 좋겠습니다. 꼭 기억하세요. 신고가 말고는 주식 투자에서 빠르고 안전하게 수익을 낼 수 있는 방법은 절대 없고요. 신고가가 강하다고만 알고 있다고 해서 수익이 절대 나지 않습니다.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알아야 시장에서 수익을 볼 수 있고 레인보우 로보틱스 같은 종목을 받아볼 수 있다. 구독자 여러분들이 모두 구독자 인증을 받으셔서 모든 분들이 검색기에 대한 로직과 강의 영상을 보고 수익 나는 매매를 하셨으면 참 좋겠습니다.